02-2000-4890으로 전화 주시면 최고의 전문가가 도와주는 1:1 무료 상담부터 위기 속 더욱 빛나는 알짜 투자처까지 모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랄게요. 생방송 부동산 첫 순서 데일리 부동산입니다. 매일매일 속 시원한 무료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함께 하실 분부터 소개할까요? LJ부동산연구소 임종욱 소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하루 동안 유익한 도움 말씀 부탁드리고요. 벌써부터 많은 전화 걸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저는요. 네. 그 성북구 도남동 네. 48에 네. 그 제비 1동. 제기 1동. 제비. 네, 제비 1동. 도남 아파트 그거를 네. 7월 달에 매수를 했거든요. 도남 아파트를 7월에 매수하셨어요. 네. 네네. 근데 좀, 잘못 산 것 같아가지고. 네. 너무 찝찝하고 그래서 전문가 말씀 좀.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일단 매수는 예. 했지만 사실 매수 전에 전화를 주셔서 이야기 나눠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앞으로의 전망이 또 어떨지 모르니까요. 예. 임종욱 전문가 옆에 나와 계시거든요. 바로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네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7월경에 매수하셨다고요? 예. 그러면 그때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잔금도 다 치르셨겠네요. 예, 잔금은 다 치른 상태인데. 네. 좀 계속 마음이 좀. 왜요? 어떤 찝찝한데 부분이 좀 그래요. 그러신가요? 어떤 부분이 좀 찝찝하세요? 잘못 간 것 같아가지고. 혹시 집도 그쪽이세요? 네, 요 미아리 살고 계시고 미아 사거리거든요. 미아 사거리. 그래서 애기 아빠가 네. 가까운 데 살다고 그래가지고. 일단 투자 목적으로 사신 거죠? 예. 그런데 찝찝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찝찝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저는 나가서 이렇게 좀 사보자고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애기 아빠는 그냥 가까운 데 사지 뭘 그냥 나가냐고.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네. 샀는데. 네. 너무 좀 이렇게 지하철도 조금 이렇게 안전 역세권이 아니고 그래서. 네.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이 네. 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오래된 집이기 때문에 네. 새도 지금 월세 놓으려고 지금 비어있는 상태고 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예. 네, 지금 그 도남 아파트가 여기 도남 6구역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재개발. 재개발인지 알고 사셨어요? 모르고 사셨어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재개발이 네. 이제 그 통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재개발으로 생각하고 사신 게 아니라 그냥 싼 거, 저렴한 거를 하나 주변에 사셨던 케이스인 거예요? 재개발, 그거 그거 앞으로 할 거라 해가지고. 할 거라고 샀어요. 알고 사신 거죠? 예. 네. 일단은 도남 6구역입니다. 도남 6구역이 여기 기름역이라든가 이제 지하철역으로 한번 보자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역에서 그렇게 가깝진 않아요. 지금 예. 기름역하고 성신여대 입구역 그렇게 있는데 얼마 전에 이 성신여대 입구역 쪽으로 이제 경전 처리 개통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어머니가 그 사고 이제 요번에 샀던 이 도남 아파트가 이 지금 우이신서 경전처라고는 사실은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예. 위로도 이제 미아 뉴타운이라든가 더 위로는 이제 장인 뉴타운이 있는데 사실 그 영향을 받기에 어머니가 사신 재개발은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지금 7월 달에 사셨으니까 그 이후에 부동산 규제책이 나왔잖아요. 8월 2일 날. 요번 규제책에는 새로운 것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재개발에 대한 부분도 규제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재개발을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는 그랬었는데 이제 요번에 8월 2일 날 대책 나온 것들이 재건축만 좋은 게 아니라요. 재개발도 이제는 관리 처분 이후에 이 분양권을 입주권을 서로 이렇게 팔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나온 것들이 좀 강력하단 말이에요. 재개발한테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태가 발생하냐면 하나를 사더라도 조금 똘똘한 걸 사셔야 될 필요성이 좀 있어져요. 좀 전에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가깝게 있는 걸 사다 보니까 조금 더 좋은 걸 샀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네. 일단은 우리가 아파트, 재개발은 아파트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아파트가 된다라고 상상해보고 그 아파트가 얼마큼 가치가 있을지를 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일단은 아파트의 가치성을 뭐로 보냐면 입지로 보잖아요. 네. 입죠? 입지라는 것이 얼마나 그 업무적과 접근성이 좋은지 여부를 봐야 되는데 사실 이 주변에서 업무 지역이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디죠? 어머니?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살고 계시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사실 이 지금 보고 어머니가 구입하신 지역이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는 이제 종로라든가 또는 밑으로는 이제 강남 쪽을 가야 되는데 전부 다 가깝진 않아요. 그나마 강남은 좀 멀고 그나마 종로 쪽은 좀 그래도 가까운 편이죠. 예, 종로 쪽은 그래도 그나마 가까워요. 근데 강남 쪽이 좀 멀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이 동북 쪽으로 좀 저평가가 많이 돼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동북 쪽이 굉장히 저평가돼 있어서 이쪽을 계속 좀 더 케어해 주겠다라는 이런 정책들은 나오고 있어요. 요번 서울시에서도 너무 기죽을 필요 없는 게 서울시에서도 이 동북 쪽을 상업적 활성화시키겠다 어쩌다 그런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강남가게 멀잖아요. 머니까 여기다가 업무 지역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은 이 동북 지역이 조금 더 개발이 되지 않겠냐라는 걸 한번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지금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를 가져가더라도 좀 똘똘한 걸 가져가야 될 필요성이 좀 있어 보이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재개발로 지금 분양권을 만약에 입주권을 확보하게 되면 다른 현장에서는 재개발로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이제 양도세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치적인 부분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어머니도 안 그렇고 저희도 안 그렇단 말이죠.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역세권에 좀 더 대단지에 재개발이나 주택을 확보하시는 게 조금 더 장기적인 투자로 봐야 될 때는 유리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요. 네, 일단은 투자 목적으로 좀 살펴보셨기 때문에요. 지금 매수하신 물건보다는 대단지, 역세권에 또 재개발이 있는 주택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네, 조금은 고민의 해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전화 주세요. 네. 저희는 이어서 다음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네네. 강동구 명일동 네. 고독주공 아파트요. 네. 부단지. 네. 그게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재건축한다고 지금 뭐 네. 저걸 받고 있는데 네. 어떤가 하고요. 아, 지금 거주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세주고 있어요. 아, 세주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8월 8일 날 잔금 치렀는데요. 아, 그러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8월 8일에 잔금을 치르셨고 예.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재개발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서 예, 예. 궁금하신데요. 네. 임종호 전문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8월 8일날 잔금, 임대차 잔금 치렀다는 말씀이세요? 예, 예. 아, 요번에 사신 거예요? 예, 예. 아, 요번에? 예. 그러면 이쪽에 거주하신 적은 없으시고? 예, 거주는 안 했고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그거 계약을 네. 7월 달에 했으니까 괜찮다고 그랬는데 그 말이 맞나요? 이번에 부동산 대책 나온 게요. 어떤 게 괜찮다라는 말씀이세요? 세금, 거기 거주를 2년 안 해도 되는가 하고요. 아, 예. 지금 세금이 궁금하세요? 아니면 이 동네가 궁금하세요? 동네가 더 궁금하고 네, 그게 네, 어떻게 네. 되는지 우리가 거주를 해야 되는지 어쩐지 하고요. 지금 이제 세금적인 부분은 예. 우리가 1가구 1주택자들이 예전에는 2년만 보유하면 되는데 예, 이 2년을 이제 거주하는 걸로 바뀌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주택이 요거 말고는 없으신 없죠. 거예요? 예, 예. 그러면 그때 8월 2일 날 우리가 발표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데 예, 예. 잔금은 그때 이후로 치르셨어요? 그럼 8월 8일 날 치렀어요. 8월 8일 날? 예.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개정 전에 계약을 한 거는 소급을 해주겠다 이제 그런 것도 있었는데 예. 사실 아직 그게 명확하진 않아요. 확실한 건 안 네, 아니라는 그렇기 거죠? 때문에 예. 지금 사실 애매한 부분 없지 않아 있고요. 예, 예. 근데 개정된 걸로 따르면 어쨌든 2년을 거주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또 있긴 하시잖아요. 예, 예. 아, 그래서 그거는 좀 보셔야 되는 거고 원래 이 강동구 쪽에 거주를 하셨었나요? 아니요.
원래 어디 거주하세요, 그러면 어머니는? 저기 분당요. 분당요? 예. 그럼 이쪽은 이제 투자 쪽으로 좀 얘기도 예. 들으시고 좀 괜찮아서 들어가신 거네요? 네, 예.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강동구가 강남 4구 중에 포함된 건 굉장히 희소식이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근데 강동구가 가격이 쭉 올라간 이유는 재건축 때문에 올라간 거는 뭐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건 잘 모르고 샀어요. 그렇죠. 예. 예, 이 강동구가 여러 가지 예. 호재들이 있는데 예.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런 둔촌동이나 이런 주공 예. 아파트들이었어요. 그랬어요. 이 아파트들이 지금 어머니가 구입하신 거는 이제 9단지잖아요. 예, 예. 예, 9단지 아파트인데 이 명일 주공 아파트는 지금 명일역이라든가 이 지하철 위에 뭐 고덕동이나 이렇게 이용을 하시는데 지금 요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주공 아파트 1단지부터 쭉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있어요. 근데 그 1단지나 이런 아파트들은 뭐냐면 저층 아파트들이에요, 사실. 그랬어요. 저층이니까 재건축을 해서 위로 쭉 올라가면은 그만큼 사업성이 좋잖아요. 예, 예. 그러기 때문에 부동산 상승기와 맞물려서 굉장히 많이 가격이 상승했었단 말이에요. 그랬어요. 예, 그래서 둔촌 주공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이 강동구의 평균 가격대를 다 끌어올렸고요. 그랬어요. 그리고 또 위에 고덕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고덕 레미안 히스테이트도 많이 올랐고 여기 이 새롭게 재건축한 단지도 지금 그라시움이라든가 이런 데도 그 프리미엄이 상당히 좀 많이 오른 편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끌어올라갔는데 이 고덕동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보면은 이 초록색들 보이잖아요. 예, 예. 이게 다 이제 이런 어떤 예. 쾌적한 주거 환경들이죠. 예, 예. 이 공원이나 이런 거. 그리고 지하철역 지금이 5호선이 들어와 있고 예. 또 8호선이 왼쪽에 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 현재 지하철이 8호선이 암사역까지 가 있고요. 예. 또 5호선 같은 경우에는 요 상일동역까지 가 있는데 예. 이게 이제 미사나 이쪽으로 더 확장이 되는 거예요. 예. 암사는 또 위에 별로까지 확장이 되고 또 밑에서 9호선이 4단계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예, 예. 근데 여기 또 경부고속도로 제2 경부고속도로가 나간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게 여기서부터 나가요. 강동구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통 호재들은 상당히 좀 많단 말이에요. 그랬어요. 거기에 재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쭉 올라가는데 예. 지금 어머니가 구입하신 이 9단지 같은 경우에는 예. 아직까지는 그 속도가 늦죠.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예, 예. 그렇죠? 다른 데는 속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머니 9단지 같은 경우에는 좀 속도 기다리셔야 되는데 지금 요번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재건축에 규제가 많이 들어왔죠. 예, 예. 그래서 규제 때문에 좀 더 재건축 시장은 약간 위축될 수도 있어요. 그랬어요. 근데 요번에 뭐 잠실 쪽에 주공아파트 5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초고층으로 또 잘 허가가 나면서 예. 또 주변 환경들은 또 좋아졌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 영향들이 여기까지 또 미칠 수 있을까라는 것도 한번 눈여겨보긴 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근데 강동구는 이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8호선이라든가 5호선이라든가 또는 9호선 같은 이런 호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예. 투자 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어차피 오늘 투자해가지고 당장 내일 팔 게 아니라 좀 더 장기적으로 그렇죠. 가야 되기 예, 예,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꾸준히 갖고 가셔야 될 필요성이 좀 있는 지역이에요. 그랬어요. 근데 강동구 자체는 예. 투자할 만합니다. 괜찮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럼 거주는 2년은 들어가 사는 게 좋겠네요, 확실하게. 만약에 예, 예. 이런 비과세를 맞춰야 된다라고 하면 2년 거주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예. 거주를 못 하시면 이제 과세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가 무조건 과세된다고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얼마의 차익을 생기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내가 샀던 금액보다가 많이 양도 차익이 생기면 네. 거기에 따른 양도 소득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나오고 적으면 적을수록 그러세요? 적게 나오고요. 그리고 또 부부지간에 공동 명의로 해놓으시면 예. 그만큼 또 분산되기 때문에 세율은 좀 더 떨어질 수 있는 절세 효과도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전체적으로 하고 향후에 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서 예. 시세착도 중요하지만 이런 절세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니까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상담을 통해서 그럼 좀 얼마나 더 가져 있으면 좋겠습니까?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좀 뭐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좀 수익률을 좀 많이 거두려고 하면요. 네. 솔직히 정권이 한번 바뀌는 게 좋죠. 네. 네. 일단은요, 네, 동부 고맙습니다. 지역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 예. 지역의 개발에 따라서 아마 예. 매도 타이밍을 예.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또 강동구 그렇죠. 지역 자체에 투자 잘하셨다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요.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1가구 2주택과 관련해서 절세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 서울 지역 번호 02-2000-4890으로 전화 주셔서 다양한 부동산 고민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15년도에요. 네. 나 사는 이웃 아파트를 노후를 대비해서 조그마한 거 하나 샀어요. 네. 그런데 주변이 다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고 또 이계단지가 재건축을 2년 후에 다시 들어간다고 해서 향후 전망을 듣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네, 지금 일단 재건축과 관련한 이슈가 있는 아파트 고민이신 것 같은데 아파트 어디에 있는 아파트인가요?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 네. 중앙동에 있어요. 중암동의 아파트 명칭까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주공 9단지 아파트요. 주공 9단지 아파트 알겠습니다. 옛날로 치면 고장 이동이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 점 확인해서요.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떤지, 네, 재건축과 관련한 이슈들은 잘 진행이 되는지 꼼꼼히 짚어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산에 있는 주공 9단지 중앙동. 예. 네. 언제 수유하셨다고 그랬었죠? 15년도에 했어요. 15년도에? 예. 그러면 지금 2년 좀 넘으신 거네요? 예, 2년 조금 넘었죠. 거주는 안 하시고 임대 예. 주고 계시고요. 예. 네. 일단은 안산에서 중앙역 주변 하면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거의 안산에서는 강남급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지역이니까 지금 보이는 이런 지역들이 다 상업 지역이라서 생활 환경이 되게 좋아요. 예. 여기 지금 거주한 데가 안산이세요, 혹시? 예, 안산이에요. 아, 그럼 안산은 잘 알고 계시겠군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요 상업 지역 바로 뒤로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죠. 예, 재건축 두 개 단지를 하고 네, 있고. 힐스테이트하고 센트럴 푸르지오하고 예. 이 지역이 지금 지하철역도 가깝고 그리고 또 상업 지역에 같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인기가 상당히 좀 많은 편이고 아버님께서 갖고 계시는 이 아파트는 바로 뒤에 이제 9단지 아파트예요. 예. 네. 이거 지금 사셨을 때보다는 많이 좀 상승을 좀 했었죠, 그래도? 안 했어요. 근데 사실 안산 지역이 옛날에 여러 가지 우리 세월호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침체돼 있는 그런 시장이었었고 예. 지금 오래된 주택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았다가 지금 최근에 부동산 상승기와 맞물려서 요 지금 재건축 아파트들은 프리미엄이 다소 좀 붙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까지는 약간 그렇게 별로 좋은 시장은 아니었지만 이 중앙역에 어떤 호재거리가 좀 있어요. 예. 그 호재거리가 뭐냐면 신안산선이거든요. 예. 지금 안산 지역은 사실은 밑으로는 다 공단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면 중앙역을 이 공단하고 서울 지역하고 이제 마주치는 그런 역으로 이제 변모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간다라면은 구로 디지털 단지라든가 또는 여의도로 이렇게 가토가 가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교통편은 좋아지는 거죠. 예, 그러죠. 네, 그래서 항상 이 교통편이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호재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영향을 받아요. 받는데 아버님께서 갖고 계시는 이 아파트가 그래도 오래됐고요. 재건축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실은 크게 재미는 없었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 본다라면은 그 호재를 가져갈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안산선이 얼마큼 빨리 개통되고 할지 여부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는데 사실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줄 알았지만 그렇게 속도가 빨라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고 또 이 주변으로 이 교통 여건들이 좋아지니까요. 좀 더 기다리셨다가 향후에 좀 더 개발 계획들 완성되는 거 보면서 매도 계획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그런데 그 옆에 저층 5단지도 재개발을 2년 있다가 다 재건축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요건 내가 사는 집은 한 30년 돼 갖고 이게 이제 건물이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연도수하고 이게- 상관없이 이게 조합원들, 그러니까 거주하시는 분들의 동의가 잘 맞아져야지 빨리 되는 거지 연도수하고 크게 상관없습니다. 연도수가 일정 부분 이상 되면 할 수 있는 자격을 요건을 갖추는 것 뿐이에요. 네네네. 저는 다른 곳이 재건축을 하면 요것이 분리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진 않아요. 모르겠어요. 예, 그렇진 않고요. 예, 여기서도 조합원끼리 동의만 잘 맞아진다면 진행은 잘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알겠습니다. 주변 지역의 교통이 좀 개선이 되고 재건축 이슈가 있는데 이 사업이 어느 정도의 속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의 가격 상승 여력도 남아 있으니까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예.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고민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고민 상담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무료 상담입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000-4890으로 전화해 주시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오프라인 세미나도 있는데요. 임종욱 전문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언제 돼 있나요? 예, 매주 금요일이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추석 이후에 부동산 방향성에 대해서 좀 잡아드릴 예정이고요. 또 이제 앞으로 부동산은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또 많이 끌고 있기 때문에 이 수익형 부동산 투자 방법이라든가 또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에서 좀 더 짚어드리고 지역도 좀 짚어드리는 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하셔서 지금 바로 전화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부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안방에서 엄선된 물건과 전문가의 분석까지 만나보는 TV중개소 시간이죠. 이번 시간은 주식회사 JYP홀딩스 장혜원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말씀 기대해보겠고요. TV중개소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물건 개요부터 만나볼까요?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남부터미널역이 걸어서 2분 초역세권이고요. 공급 면적 52제곱미터, 전용 면적 37제곱미터로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구조입니다. 올해 12월 준공을 앞둔 신축 건물이고요. 매매가는 3억 3천만 원, 전세 시세는 2억 8천만 원, 월세 시세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00만 원 선이고요. 전세금을 활용하면 실투자금은 5천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고급 주거단지에 위치한 신축 빌라라는 점 특징이네요. 네, 개요 살펴봤는데요. 신혼부부들도 참 좋아하고 또 강남권 직장인들도 좋아하는 서초동의 주택입니다. 정확히 어디에 있는 건가요? 네, 오늘 준비한 매물이요. 네. 아주 초역세권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시청자님들이 역세권이다 해서 가보면 뭐 도보로 7분, 뭐 10분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맞아요. 제가 오늘 추천하는 매물 같은 경우는 역세권 남부터미널에서 도보 2분 거리입니다. 도보 2분 거리로 초역세권이고요. 또한 이제 교대역이 있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을 같이 이용할 수가 있는데 교대역하고 거리는 도보로 한 12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주변 입지를 봐가지고는 이 교대역에서 남부터미널 중간 사이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지역 자체가 일종이 많습니다. 일종 주거지역 단지 안에 있는 2종 주거지역 다세대 투룸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1종 주거지역 단지 안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 주변의 물건들 보시면은 굉장히 정원이 굉장히 넓고 그리고 이제 고급 주택이다 보니까 보통 20억, 30억 하는 매물들이 굉장히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주택들이 그 안에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입지에다 지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주변에 이제 서리풀 공원이나 이 주변으로 해서 예술의 전당이나 이런 문화 주변 인프라 형성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게 큰 강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신축입니다. 올해 준공이 떨어졌기 때문에 신축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다세대 투룸 그런 특별한 입지를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세대 주택 입지를 좀 짚어봤는데요. 희소성이 있는 물건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지하철역을 도보로 2분이면 이용 가능하다는 점, 이 점이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은데요. 네네. 이뿐만이 아니라 일단은 서초라든지 교대 인근과 좀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개발 호재도 모두 다 좀 반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어떤 이슈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이제 미래 가치를 보면 호재를 알 수가 있는데요. 네. 현재 진행형이 있고 앞으로 될 것이다가 있고 이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호재 미래 가치를 갖춘 입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서초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궁무진한 개발 호재들이 앞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발표도 났고 착공도 됐고 진행도 되고 이러한 상태인데
본 물건 바로 옆에 남부터미널에 보시면은 남부터미널 현대 사업을 지금 이제 발표를 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부터미널 자체가 이제 고층 빌딩으로 들어가고 문화 그리고 오피스텔, 호텔 이런 주거 환경까지 다 바꾸기 때문에 주변의 수요 인프라 또한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보시면 이 주변에 이제 장지터널 정부사 부지 개발해가지고 많이 한참 이수화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서초대로에서 장지터널 테헤란로까지 10분대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대로변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남북 순환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진출입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고속도로 활용을 더 빨리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정보사 부지 개발로 인한 공연이나 전시장이나 이런 문화시설이 확충되기 때문에 이런 문화 공간 인프라 형성까지 같이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녹지 공간이 서초동은 풍부하죠. 그리고 서리풀 공원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공원의 근접성을 또 활용할 수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서초동 하면은 집가 상승 1위이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주변에 학군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학군의 인프라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명무대까지 인프라를 다 가져갈 수 있는 게 큰 개발 호재하고 인프라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한강 아트밸리 조성사업 계획서에 보시면은 서초문화예술특구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좀 지지부진하게 미진되었던 부분인데 정보사 부지 개발로 인한 공연이나 전시장, 문화시설 확충과 함께 서초 문화의 거리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 개발 호재입니다. 네 번째 개발 호재를 보시면은 바로 강남역에 이제 삼성타운 바로 옆에 있는 노른자 땅이죠. 노른자 땅에 롯데타운 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 사옥이 들어간 것처럼 롯데 사옥이 앞으로 또 이쪽 자체에 들어간다면 또 한 번의 큰 인프라와 주변의 부동산 집가 상승을 또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조성 계획 자체가 사업 제안서에 따르면 사업 대상지는 3종 주거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롯데 칠성타운이. 근데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게 되면 개발로 인한 사업 소동을 공공기여금으로 또 이제 환원하게 되면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하고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서초동 다세대 개발 호재 주변 보시면은 트리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리플 개발 사업으로 정보사 이전 부지하고 롯데타운 조성 개발 그리고 남부터미널 복합 개발 이런 트리플 사업으로 인해서 서초동에 큰 변화, 바람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개발 호재가 이렇게 산재해 있습니다. 아무리 미래 가치가 좋다라고 하더라도 실거주하기에 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실 말짱꽝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다세주택 물건의 모습은 어떤가요? 네, 앞으로 준공이 떨어질 거고요. 네. 떨어진다면 일단 신축으로 이제 접할 수 있는 물건이고요. 물건지 주변으로 보시면 도로 부분이 굉장히 개방감이 있습니다. 개방감이 한 6m 정도 사통팔통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고요. 창문을 열고 내다보시면은 20억대, 30억대 고급 주택이 많다 보니까 주변의 쾌적함을 잔디밭이나 정원이나 이런 부분이 한눈에 보기 때문에 주택의 퀄리티를 또 한 번 높여줄 수가 있고요. 이 지역 자체가 1종이다 보니까 높은 건물이 없습니다. 본 물건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보시면은 지하에도 주차장이 들어가고 지상에도 지하 주차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차장을 두 군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본 물건의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12월 준공 예정에 있는 물건입니다. 안에 살펴보면은요, 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내부 모습도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내부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에어컨이나 이런 풀옵션 자체가 다 들어가고요. 보시면은 이제 방범 시설이나 편의시설 이런 부분을 다 갖췄기 때문에 왜 인프라 형성에 맞게 고퀄리티에 맞게 임차인들이 굉장히 이제 퀄리티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텐데요. 그만큼 굉장히 고급스럽게 내부 인테리어도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안에 보시면 풀옵션 자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몸만 들어가면 되시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신축이다 보니까 이제 건물 자체에 이제 고급스럽게 외장 내장을 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건물 자체 퀄리티 있게 잘 외장 내장 지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깔끔한 인테리어가 인상적인 투룸 주택입니다. 투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혼부부에서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은데요. 이 물건의 활용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초역세권의 매물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 수익은 고스란히 가져갈 수가 있고요. 남부터미널역하고 도보 2분입니다. 그리고 교대역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한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명문 학교가 많기 때문에 학부나
인프라를 고스란히 가져갈 수가 있고요. 이 서초동에는 신축 빌라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고층들이 없기 때문에 본 물건 희소 가치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상 실투자는 전세 끼고 들어갔을 때는 5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월세로 놓겠다면 이 지역 자체가 임대 수익이 좀 높습니다. 3천에 1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요. 매매 가격 3억 3천만 원으로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물건과 관련해서 매수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점들 유의해야 할까요? 네, 신축 건물들을 이제 투자자들이 보시면 불법 건축물이다, 뭐 아니면은 불법 확장이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불법 건축물인지 확장은 어느 정도 했는지 꼼꼼히 따지신다면 최대한 리스크를 줄여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지시기 바랍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하셔서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외에 궁금증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02-2000-4890, 02-2000-4890입니다. 무료 전화 이용하셔서 편하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이렇게 첫 번째 물건 정리해보고요. 이어서 두 번째 물건도 알아보죠. 먼저 개요부터 살펴봅니다. 중랑구 상봉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경의중앙선과 경춘선 중랑역이 걸어서 5분이고요. 준공은 올해 9월 26세대로 이루어진 단지입니다. 8층 중 4층 물건이고요. 분양 면적 63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41제곱미터, 방 2개, 욕실 1개, 거실과 주방 구조입니다. 매매가는 2억 2,900만 원이고요. 전세 시세는 2억 900만 원 선으로 이를 활용하게 된다면 실투자금은 2천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역세권 투룸주택이라는 점 특징이라고 하네요. 네, 개요 살펴보고 왔습니다. 찾는 사람은 많지만 공급은 드문 역세권의 투룸주택인데요. 중랑역에 위치해 있다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입지 좀 정확히 짚어주실까요? 네, 요즘 핫하게 뜨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상봉구, 이제 상봉동이고요. 중랑구 상봉동이고요. 보시면은 중랑역하고 상봉역하고 망우역하고 요 세 가지 사이로 역세권 사이로 해서 굉장히 개발 호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입지 자체를 보시면은 7호선 상봉역하고 중랑역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플 역세권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동부시장 이 지역에서 제일 큰 재래시장하고 바로 1분 거리가 근접해 있기 때문에 바로 시장까지 활용도가 높게 가져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중랑역하고는 5분 거리입니다. 그리고 상봉역하고는 한 10분 정도 거리고요. 본 물건 입지는 도심에서 누릴 수 있는 편의시설, 문화시설 이런 부분까지 교통까지 다 가져갈 수 있는 입지를 갖췄고요. 그리고 주변에 초등학교 학군이 많기 때문에 자녀분을 키우시는 분들한테도 입지 자체가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부동산은 물건 입지를 많이 따지는 이유가 교통이나 그렇게 학군이나 편의시설이나 이런 세 가지 부분을 많이 따지시는데요. 이 세 가지 입지를 다 갖춘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8월 말 이후 10월 둘째 주까지 중랑구의 아파트 가격이 0.21% 상승했다고 합니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값 평균치보다 높은 모습을 보였지만 그동안 좀 부진했기 때문에 이 수치가 많이 주목을 받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아파트 가격의 상승 여력이 당연히 주택 물건까지도 영향을 미칠 텐데 이 외에 또 다른 지가 상승을 유발할 만한 개발 호재들 없을까요? 네, 주변에 개발 호재가 많습니다. 네. 많고 보시면 이 지역 자체 이제 데이터를 뽑아봐도 빌라나 이런 부분들이 주택이 굉장히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자가 많다는 부분이고요. 보시면은 상봉동 재정비 촉진 지구하고 망우역 복합 역사 개발을 통합합니다. 이런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중랑 코엑스 프로젝트는 앞으로 이제 동북부 지역에서 몇 안 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지금 현재 진행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의 발전성은 더 빠르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상봉 재정비 촉진 지구하고 중랑구 중앙 1구역 촉진 지구가 있습니다. 이 지역 자체가 이런 촉진 지역으로 인해서 개발 사업 속도가 탄력 있게 지금 붙은 상태고요. 이런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일단은 이제 망우역 개발 사업하고 상봉 재정비 촉진 지구로 편입시켜 일단 사업 속도를 높이고 그리고 신내 트리플 역세권
역세권 지역의 일대에 민간 자본을 유지하는 사업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더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한 이제 보시면은 동부간선도로의 지하 사업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2026년까지 완공되는 도시 고속화 도로가 2023년도까지 지역 간선 도로까지 지하 개발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동에서 의정부까지 이렇게 됐을 때는 기존 64분 정도 걸렸던 시간 자체가 24분으로 단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이제 지상은 여의도의 10배 면적 되는 초대형 수변공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삶의 질 또한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고속도로를 보시면은요. 구리 포천과 고속도로가 2017년도 6월 30일 개통이 됐습니다. 개통이 되면서 구리 포천간 민자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2019년까지 북부 간선도로까지 이 확장의 교통에 대한 기대감 또한 지역 발전에 크게 기대를 또 내다볼 수가 있고요. 중량구 삼봉동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전에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강남의 코엑스처럼 중량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데 고층 건물부터 시작해서 편의시설, 문화 이런 부분까지 지금 잘 갖춰지고 굉장히 탄력 속도를 많이 받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 또한 앞으로 크게 끌어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는 호재를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미 이 상봉동에서 강남까지는요 지하철로 20분이면은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다양한 교통과 관련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지역으로의 이동 거리가 짧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 건물의 특징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건물을 지으신 이제 건축주님이 많이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건축비를 아끼지 않고 굉장히 가서 보시더라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건물 자체는 제가 보니까 이제 잘 지어놨기 때문에 하자 이런 부분은 몇 년 살더라도 이런 부분은 전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장 내장 보더라도 지역적에서 눈에 칵 띄게끔 굉장히 고급스럽고 퀄리티 있게 해놓은 부분이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1층에 필루티 들어가고요. 투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룸으로 되어 있지만 전용 평수가 굉장히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방범시설 완비가 되어 있고 20m 대류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큰 대류변에 위치했기 때문에 물건 자체를 누구나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시각적인 효과까지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입지에 지어진 게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중랑구가 교통도 좀 좋고 집값이 낮은 가성비 동네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물건과 관련했을 때 앞서서 전세 시세가 참 높았고요. 그래서 실투자금도 많이 낮았거든요. 네. 활용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네, 중랑구가 굉장히 임대 수익이 높습니다. 네. 높기 때문에 내가 5천만 원 투자를 하더라도 2천만 원 정도 투자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지역 자체가 활용 전략 자체가 중랑역하고 5분 거리이기 때문에 역세권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세를 활용했을 때는 2천만 원 소액 투자 가능합니다. 그리고 향후 주변의 투자 개발 지역으로 인해서 부동산의 지가 상승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예상 실투자 금액은 전세 끼고 활용했을 때는 2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매매 가격이 2억 2,900만 원 그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다세대 투룸이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의 희소 가치가 큰 부분의 신축 건물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물건에 대한 유의사항도 좀 짧게 짚어주시죠. 네, 가격이 싸다 해서 무조건 구입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네. 묻지마 투자는 절대 안 되고요. 일단은 지역이나 입지나 미래가치나 이런 분석이 필요합니다. 꼭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으시고 사고 나서 상담을 받지 마시고 네. 사시기 구입하시기 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좀 요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의사항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TV중개소에서는 모두 2가지 물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떤 물건이었는지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첫 번째 물건은 서초구 다세대 주택입니다. 서초동에서도 고급 주거단지에 있는 신축 주택이었는데요. 3호선 남부터미널역 초역세권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주변에 명문학군이 조성되어 있었고요. 생활하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입지에 비해서 가격 아주 저렴했는데요. 실투자금 5천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남권에서 실속 있는 알짜 주택 찾으신다면 이 물건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본 물건은 상봉동의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역시나 귀한 대접을 받는 역세권의 투룸 주택이었고요. 최근 소액 투자자들의 집중 관심을 받고 있는 중랑구 물건이기도 한데요.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진행 중인 곳입니다. 하지만 아직 가격이 여전히 저렴한 곳이었는데 매매가가 2억 원 초반대, 실투자금은 2천만 원으로 예상이 되는 알짜 투자처였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상봉동 다세대 주택과 서초동 다세대 주택 관심 있는 분들 서울 지역번호 02-2000-4890으로 전화하셔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안방 강연회로 돌아올게요. 여기서 혜택 받는 카드 좀 알아봐줘. 그런 건 알아서. 알파원, 여기서 혜택 받는 카드로 결제해줘. 쓸 때마다 알아서 쳐. 오토 체인지. KB국민 알파원 카드. 어떻게 카드가 변하니? 메이저리그 124승. 동료들을 믿으니까 가능했죠. 골든 커리어 그랜드슬램. 파트너가 좋은 길을 보여줬죠. 당신에겐 든든한 동반자가 있습니까? 자산관리에서 글로벌 투자까지 금융의 프로와 만나보세요. 골드앤와이스 KB 프라이빗 뱅킹. 네, 이번 시간은 부동산 안방 강연의 시간입니다. 오프라인 강의 나오기 힘드신 분들 이번 시간 활용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특히 임종우 전문가가 지난주부터 지역 분석에 대한 이야기 좀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번 주 어떤 지역인지 궁금한데요. 임종우 전문가 나와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강동구에 대한 지역 분석을 좀 해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마포구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 25개구 중에서도 한강 서쪽에 위치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는데요. 자, 인구 분포도도 약 25개구 중에서도 약 40만 명이 좀 안 되는 중간 정도의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파트 가격 순위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자, 1위는 강남구를 시작해서 서초구, 그리고 3위 용산구, 그리고 4위 송파구와 마포구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강남 지역을 순위 상위권에 있다라면 용산구와 마포구가 이 상위권에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약 6억 원대에 달하고 있는데요. 자,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평균 가격대가 5.2억 원에 형성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비싼 아파트도 있고 조금 더 저렴한 아파트도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마포구의 특징을 한번 살펴본다면, 자, 서울의 가장 중심이 바로 용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용산 서북쪽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자, 용산 좌측으로 해서 이렇게 한강을 끼고 있는, 이 한강변을 끼고 있는 지역이 바로 마포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요, 이 한강변,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들이 이 가격 형성에서 굉장히 큰 가격을 좀 이렇게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포구가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서도 이제 가격대를 평균치를 한번 뽑아 보겠는데요. 자, 마포구 안에서도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바로 이 아현동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아현동 자체의 가격이 좀 더 괜찮고요. 자, 여기서 공덕동이라든가 한강변으로 가면서 이 하중동이라든가 상수동 주변이 가격대가 조금 더 높아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합정동이라든가 망원동이 아파트가 별로 없는 관계로 가격대가 좀 평균치 가격은 떨어져 있지만 이 지역은 바로 이 수익형 부동산이 주로 많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위로도 살펴보신다면 마포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학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연세대학교라든가 또는 서강대학교라든가 이화여자대학교, 여러 굵직한 대학교들이 사실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이 대학가 위주로 한 하숙집이 굉장히 잘 포진돼 있었고요. 지금 이제 하숙집이 아니라 원룸이나 이제 투룸 이런 식의 수익형 부동산들이 상당히 많이 잘 되어 있던 곳이 바로 이 마포구다라고 보시면 좋을 수 싶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는 이 기숙사 같은 것들이 원룸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또 쉐어하우스라든가 여러 가지 수익형 부동산으로 많이 변화되어 있다는 점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이 마포구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홍대 상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주 예전에는 신촌 상권이 조금 더 강세였다면 지금은 이제 홍대 상권이 상당히 강세를 띠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이 홍대 상권을 한다라고 하면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상권의 장사가 잘 된다라면 당연히 임대료가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장사를 하시던 분들이 이 조금 더 저렴한 임대료를 위해서 주변으로 계속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새로운 상권이 또 형성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 이런 새로운 상권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막리단길,
바로 망원동에 있는 경리단길을 표시해서 방리단길이라는 곳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젊은 창업자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신규 메뉴들이 발생하면서 이 젊은 소비자들이 이쪽을 많이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중에 하나 또 도드라지는 게 바로 이 연남동 숲길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예전에는 경의선 기차가 지상으로 달리던 것들이 지하화되면서 지상에는 이렇게 다 공원으로 형성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공원으로 형성되면서 최근에 이 푸드트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면서 젊은 층들이 이렇게 또 야외에서 즐기는 여러 상권들이 또 형성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한강변 위주로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합정이나 당산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합정이나 당산 위주로도 이런 여러 가지 상가와 또는 주택에서도 수익형 부동산으로 많이 이렇게 평가되고 있고요. 또 그 주변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런 엔터테인먼트 사업하고도 연결되면서 또 이렇게 당인이 발전소처럼 오래된 건물들이 지하로 내려가고요. 그 위로 바로 또 이렇게 공원화가 된다면 홍대 상권과 또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홍대 상권들이 계속적으로 확장되면서 그 확장된 곳에 임대료 상승이 곧 부동산의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마포 지역은요. 일정 부분 아파트 지역이 가격 상승하는 것과 다르게 이런 상가라든가 또는 준주거들이 가격,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매매가가 같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이 한류 열풍, 그래서 이 한국 드라마라든가 여러 가지가 굉장히 잘 되면서 외국 관광객들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이런 관광객들이 머무는 숙박시설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포에 있어서요,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용산입니다. 자, 용산은 마포구가 아니라 용산군데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용산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중심이죠. 그 바로 옆에 바로 마포구가 위치되어 있는데요. 자, 용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 가운데에 미군 부대가 있죠. 그래서 미군 부대가 평택으로 이전을 하면서 이 미군 부대를 최대의 공원인 민족공원으로 탈바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서울 중심가에 가장 큰 이런 센트럴파크 같은 공원이 조성됨으로써 주변에 쾌적한 주거 환경 그리고 또 최대의 업무 시설들이 같이 형성이 되고요. 또 용산이나 서울역 주변에 이런 광역 열차망을 통해서 지방에 있는 수요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최대의 어떤 지역으로 이렇게 급부상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바로 이웃에 있는 마포가 이런 영향력 안에 충분히 들어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포 지역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요. 자, 우리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품들을 투자하실 때 그 지역에 대한 입지 여건을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지역의 개발 호재입니다. 자, 교통이라든가 또는 업무 시설이 확충됨으로써 사람이 증가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사람이 증가함으로써 어떻게 개발 따른 부동산이 상승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이 아니더라도 소액으로 투자하거나 또는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위치적인 부분이라든가 또는 개발 호재 부분까지 정확하게 설명드리면서 또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 오후 1시고요.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리면서 미리 사전에 좀 신청을 해주시면 앉아서 들을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000-4890으로 전화 주시면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세미나에 많은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부동산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